역사의 한 페이지가 잉크가 아닌 물감으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을 렌즈가 아닌 붓으로 담아낸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기록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이수옥 화가의 폐허의 서울인데요. 한번 보세요. 불타는 도시 위에 까마귀들이 맴돌고 모든 게 잿더미가 됐죠. 이건 그냥 풍경화가 아니에요. 전쟁이 남긴 아주 깊은 상처,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사진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느꼈던 그 심정, 그 감정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950년대 한국 화가들이 캔버스 위에 그려냈습니다. 오늘 그 영혼의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죠. 자, 그럼 먼저 기록과 기억의 차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렌즈로 본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눈으로 본 세상이거든요. 이 둘이 그려내는 전쟁 이야기는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대의 미술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한입니다. 단순히 슬픔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요. 뭐랄까, 깊은 슬픔과 원망, 그러면서도 그걸 견뎌내는 강인함까지 아주 복합적인 한국 고유의 정서라고 할 수 있죠.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들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던 땅, 도시, 그 모든 풍경을 바꿔버리죠. 당시 화가들은 이렇게 무너져 내린 도시의 모습을 캔버스에 담는 걸 마치 자신의 사명처럼 여겼습니다. 이 그림은 박성환 화가가 그린 한강대교입니다. 전쟁 초기에 우리 군이 북한군의 남하를 막으려고 다리를 폭파했는데 그때 미처 피난하지 못한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비극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화가에겐 이 끊어진 다리가 그냥 부서진 구조물이 아니었던 거죠. 박성환 화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어진 다리의 형체에서 전쟁의 참상과 우리 시대의 비극적인 단면을 볼 수 있었다. 민족의 분단, 시대의 아픔을 이 다리에서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폐허가 된 도시를 봤으니 이제 그 속을 걸었던 사람들에게로 한번 시선을 옮겨볼까요? 전쟁의 진짜 대가, 그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들의 얼굴에 있었으니까요. 이수옥 화가는 당시 공식 종군 화가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전쟁의 한복판에서 직접 본 것들을 그렸죠. 이 그림처럼 끝도 없이 이어지는 피난민 행렬, 그들의 지치고 고단한 여정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전하황 화가의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서 밀려나 판자촌에 남겨진 사람들, 그들의 조용한 절망을 그리고 있죠. 어두운 판잣집 안에 앉아있는 저 아버지와 아이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시기 화가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그렸어요. 전체적으로 색깔은 어둡고 침울하고요. 사람들은 다들 지쳐서 등이 굽어 있죠. 어떤 영웅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모습만 보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하죠. 이건 단순히 겉모습을 그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지친 내면, 그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작품들이 무슨 근사한 화실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극심한 가난과 결핍 속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쟁통에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캔버스나 종이, 물감이 다 무슨 사치였겠어요. 하지만 예술가들의 창작에 대한 열망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널린 모든 게 그들의 캔버스가 됐죠.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죠.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이중섭입니다. 그는 그림 그릴 종이가 없어서 거친 합판 위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담뱃갑 속에 있는 은박지, 그 작은 포장지 위에 그림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술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절망적인 현실을 그저 기록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희망을 창조해내는 힘입니다. 이중섭 화가의 예술이 바로 그 완벽한 증거죠. 이중섭 화가는요, 전쟁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서 일본으로 보내고 혼자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그림을 보세요. 그림 속에서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현실과는 정반대의 아주 활기차고 따뜻한 장면들만 그렸습니다. 그의 현실은 가난했지만 예술은 풍요로웠습니다. 현실에서는 가족과 헤어져 있었지만 그림 속에서는 언제나 함께였죠. 현실이 절망 그 자체였다면 예술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섭에게 그림은 단순한 그리움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절망에 맞서는 저항이었고 가족과의 기억을 지키고 언젠가 다시 만날 미래를 꿈꾸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사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귀중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줬다면 이 그림들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한 영혼의 기록을 보여줍니다. 둘 다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이 둘이 말하는 진실은 종류가 좀 다릅니다. 하나는 밖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경험의 진실이니까요. 그렇다면 역사의 진짜 이야기는 객관적인 사실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주관적인 감정에 있을까요? 어쩌면 정답은 둘 다 아닐까요? 역사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기록을 보고 동시에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예술, 즉 영혼의 기록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일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시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으니까요.